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돌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재돌룸의 슬픈 돌고래입니다. 오늘 제 옆에는 지금부터 아재돌룸을 함께 해주실 이효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효준이라고 합니다. 와. 네. 네. 효준님은 저희 인터뷰였죠. ICU의 첫 번째 주자여서 저희 ICU를 한번 봐주시면 효준님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봐달라는 부끄러운데. 네.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좀 ICU 많이 애청 바랍니다. 그러면 네. 오늘 아재돌룸에서 다룰 주제는 뭔가요? 오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1월 29일에 발표한 부분들. 네, 그거 그쵸?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슬픈 돌고래님이 또 이제 많은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솔직했나요? 네. 오늘 같이- 늦게까지 운전을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네. 29일 날 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들을 23개를 23개, 선정해서 총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24천억 원이 됐습니다. 네. 자금이 투자된 사업이 실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로부터 후보들을 뭐 60여 개를 받아서 이렇게 23개를 선정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비 타당성 조사. 네. 네. 그거는 좀 개념을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네.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일단은 지자체에서 돈을 쓸 때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이게 적정한가, 이 금액과 이런 사업성이 적절한가 이런 거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괜찮은 사업들을 이제 옥석을 걸러내듯이 하는 조사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예비 네. 타당성 조사라고 이름에서부터 네. 이 사전에 타당성을 조사하자. 음. 국책 사업을 하는데 네네네. 이게 뭐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업을 할 만한 타당성이 있느냐를 네네.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전문 조사 기관 주로 KDI죠. 아, KDI에서 하는 거군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보자. 사전에 네.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보자. 그래서 돈은 한정돼 있고 네. 하자고 하는 사업들이 많으니 네네. 이걸 걸러내기 위한 조사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 이게 근데 좀 정부에서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뭐 이렇게 예비 타당성 조사다 이런 걸로 면제다. 네, 이런 걸로 좀 이제 얘기를 나왔는데 네.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맞나요? 그런 내용들이? 네, 이번 정권에서는 네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이유가 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지역 균형 발전. 그래서 지역 민심을 자극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도 비판을 받는 이유가 네. 이번 정권이 전 정권들의 토목 네네. 사업들, 네네네. 국책 사업으로 벌린 사대강 같은 큰 토목 사업들을 비판하고 네. 우리는 이러지 않겠다. 이것들이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다라고 들어선 정권이 네.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이유로,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 위한 사유 중에 지역 균형 발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사항을 집어넣은 게 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하기 위해서 그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 목적으로 하는 국책 사업은 예비 네.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비판하고 비난했던 정권의 정책을 이용하는 거죠. 아, 네, 그렇네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 비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가 보네요.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된 사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특징이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나 철도, SOC 사업에 집중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으나 그게 워낙 이게 집중적으로 있어서 눈에 좀 띄더라고요. 네. 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의 상당수가 도로, 철도, 항만 네. 등과 관련해서 20조 가량이 들어간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네요. 24조 중에 20조면 대부분이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같은 네. SOC 사업,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거에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도로나 철도, 항만 이게 좀 많이 포화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너무 길도 많고 지금 있는 것도 조금 잘 적자나고 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또 조금 더 집중한다라는 내용들이 조금 의가 있어요. 네네. 네. 맞는 지적이신데요. 네. 일단은 우리가 철도, 도로, 뭐 공항, 뭐 항만이 없느냐, 네. 부족하냐라는 문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가 걸러주는 거의 핵심이죠. 네, 그렇죠. 없어요. 이런 네. 사회 간접 자본, 도로, 철도가 없어요. 네. 이거를 만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렇죠. 삶의 질이 올라. 그 교통, 운송의 인프라가 깔림으로 해서 다른 비즈니스들이 훨씬 활발하게, 물자도 사람도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떤가? 도로가 정말 부족하고 철도가 정말 부족하고 아, 그렇진 않은 공항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실은 이번에 뭐 새만금 신공항이라든가 네. 그 옆에 적자를 내는 공항이 있다고 하고, 이게 정말로 그 시너지를 내고 단순히 지은 돈을 사용료로 회수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산업들, 다른 비즈니스들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게 예비 타당성 조사거든요. 차라리 그러니까 있는 걸 좀 이걸- 고치는 게 그렇죠. 네. 안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핵심을 뺀 여기서 기대하는 효과는 뭘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이 토건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밥집도 반짝 이렇게 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지금 지금 정권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일자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고 숫자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일단은 가장 먼저 들어요. 그리고 뭐 생긴다 그러면 소문 많이 나잖아요. 땅값 오른다 그러고 집값 오른다 그러고 그런 내용들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런 SOC 토목공사죠. 길 닦고 철도 놓고 공항 만들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건설이에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확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업성이 낮다라면 공사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일자리라든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기대 효과는 딱 그 공사 기간 동안만의 취업자 수 증가, 그렇네요. 그리고 그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될 크고 작은 지역 건설사들의 좀 숨통이 트이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뭐가 SOC가 들어서면 내 집 앞에 뭐 도로가, 내 집 앞에 무슨 기차역이, 공항이 들어서면 집값이나 땅값을 이제 오를 거다라고 예상하는 부동산 사람들의 기대가 있겠죠. 기대가 실제로 있죠. 그런 예. 효과가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효과가 전에는 났었으니까 그런 걸 기대하겠죠. 이거는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보는 이게 정말로 타당성 있냐 없냐 상관없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네. 24조라는 돈이 풀리니까 그렇죠. 딱 그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와 딱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건설 노동자로 인한 취업자 수 증가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기 부양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특징이 이런 사업들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가면서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뭘까? 경기 부양과 일자리도 있고 또 이렇게 그 지역의 경기가 뭐 잠깐이나마 부양이 되고 그 지역에 뭐가 들어서면 그런 정책을 시행한 집권당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선거가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렇네요.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비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뭐
정권이 들어서서 좋은 정책을 펴서 네. 그 정책 서비스에 만족한 국민들이 그 집권당을 지지하게 되는 건 사실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죠. 순기능일 수도 있죠. 좋은 정책을 추진하는 집단, 정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하는 건 뭐 당연한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필요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건지도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그걸 다 건너뛴 채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그런 결과를 얻는다면 사실 이건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근데 뭐 혹시 긍정적인 기대 효과 이런 건 없나요? 이제 지금 듣다 보니까 되게 뭔가 약간 꼼수 같은 느낌만 좀 많이 드는데 혹시 좀 이렇게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효과나 이런 거는? 네, 지금 말씀드린 24조 1000억 원의 경기 부양이 거의 유일한 아 그래요? 장점이죠. 이게 다른 장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을 건너뛰었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정권에 의해서 휘둘리기도 했고요. 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보면 그 전에는 사업성이 없다가 네네네. 정권의 압력으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바뀌어지는 걸 보면 네 맞아요. 이게 뭐 정치권의 입김에 뭐 자유롭지도 않고 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조사를 하는 기관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욱더 이번 정권은 지난 정권을 비판했기 때문에 똑같이는 할 수 없고 근데 경기 부양은 해야 되겠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전 정권하고는 다르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정권이 만들어 놓은 그 조항을 이용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단순히 뭐 인프라를 지어서 급하게 했다,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 혹은 전 정권의 그 SOC 사업을 비판하면서 똑같은 걸 반복한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네. 내가물 로맨스, 남양 불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까요? 그러면? 네. 네. 일단은 이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가 없이 시행된다라는 건 네. 결과적으로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다른 가치를 추가적으로 만드는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면 사실 돈 낭비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이 성과들이 단기적인 일자리, 취업자 수가 반짝하고 경기가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단기적인 효과를 제외하고는 예산 낭비이지 않은가. 그 지어진 SOC들, 뭐 도로, 철도, 항만들이 잘 이용될 가능성은 거의 적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단순히 돈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정권이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이런 경기 부양책을 쓰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당장 뭐 내년에 총선이라는 게 있어서 민심을 가져와야 되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실업률이죠. 그렇죠. 실업률이 문제죠. 이 직전에 이번 정권의 실책이라고 보여진 정책이 뭐였나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뭐 일단 일자리 정책들이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특히 일자리 정책이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네. 실업자 수 증가에 대한 충격이 있었고 그 전과 후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뭐 공공부문 일자리, 80일 반기라든가 단기 일자리라고 해서 뭐 강의실 불 끌어 다니고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것들 전혀 제가 앞에 동영상들 아재 들으면서 얘기했던 글로벌 경쟁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과 선진국 사이에 낀 너클래커 상황을 타개할 그럴 대안이나 준비들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실책한 일자리 정책들로 인해서 지금 실업률, 취업률에 대한 그 부담, 인심에 대한 부담이 이런 경기 부양책을 강행하게 된 이유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네.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복 과잉 투자가 될 뿐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단순히 예산 낭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돈,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네. 잠깐 몇 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취업률이 올라가고 경기가 반짝하면 마치 문제가 없어진 양, 네, 맞아요. 문제가 해결된 양 자랑, 뭐 자랑은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이 그대로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둔 채로 금전적인 기회도 날리고 시간적인 기회도 날린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는 얘기 같습니다. 문제점이. 자, 그러면 오늘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네, 내용을 정말 잘 알게 됐고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었네요. 네. 일단은 저희나 여러분이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생소하고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게 생각의 시작을 함께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본 내용은 사업을 하기 전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사를 건너뛰면서 생략하면서까지 24조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를 건너뛴 것처럼 큰 사후의 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24조만큼의 경기 부양책과 단기 건설 노동자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문제가 끝인가? 그러면 잠깐 반짝하는 경기와 취업자 수 때문에 오히려 진짜 문제를 덮어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될 재원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전 동영상에서 지적한 글로벌 경쟁력 저하하고 너클래커에 빠진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 혹은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준비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과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